이런 글은 처음이라 긴 글 두서 없어도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결혼 7년차 36살 아들 둘맘입니다. 제 얘기는 시할머니 얘기예요. 먼저 지금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요. 연애 1년 6개월 하고 첫 아이가 먼저 생겨 결혼한 케이스예요. 저는 사업하시는 아빠와 가정주부인 엄마가 양육하시며 평범하게 자랐고 신랑은 3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2살 터울 누나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양육하셨어요. 현재 친어머니와는 연락 안 된 지 수십 년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서 함께 살던 삼촌의 학대로 도망치던 나와 아버님과 10년 정도 살고 결혼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14살 차이 막내 삼촌, 누나 5이서 살았는데 누나 외에는 너무 무서운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누나는 중학교 때 도망치듯 가출해서 살다가 신랑이 아버님과 합친 걸 알고 연락이 다 함께 살게 되었고요. 학교를 다녀오면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농사일과 집안일을 해야 해서 제대로 놀지 못했고 용돈을 따로 주시지 않아 PC방은 물론 군것질도 할 수 없어 사정하는 동네 친구들이 사주고 했다네요. 시내버스도 하루 몇 차례 없는데 차비가 없어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자전거를 못 타는 시누이는 버스를 놓치면 1시간 거리 학교를 걸어 다녔다고 하네요. 그동안 아버님은 객지에서 사시며 정식 결혼은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시골에 함께 오는 새어머니가 여러 번 바뀌어서 오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으십니다. 월세에 사시고 일용직 하세요. 그전에는 회사 다니셨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 퇴사하셨고 그동안 모아두신 돈은 그동안 살다 가신 여러분들에게 위자료로 다 쓰신 듯합니다. 결혼해서 보니 돈을 모으거나 계획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네요. 문제는 저희가 결혼하면서입니다. 신랑과 2살 터울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저희가 6개월 만에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으시니 시할머님께 앓는 소리를 하셨나 봐요. 돈이 없는데 장가는 보내야 되고 죽고 싶다 어쩐다. 시누이 결혼할 때 예단비 150만원, 시계 예물비 100만원 정도 쓰신 듯요. 그래서 시할머님이 3천을 보태주셨다 합니다. 당시 신랑에게 손자가 장가를 가는데 할머니가 도와줘야지 하셨답니다. 결혼을 하고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3시간 걸리는 시골 시할머니 댁을 명절 2번, 시할아버지 제사, 시할머니 생신 등등 1년에 5번 정도는 갔습니다. 시골 할머니 댁을 갈 때마다 저에게 너는 나한테, 즉 시할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하셔서 부모님 대신 키워주셨으니 잘해야지 생각했습니다. 물론 잘하는 건 없지만 명절 2번, 제사, 생신 때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 드리고 아버님이 실업자 되셨을 땐 명절 쓰실 경비 드렸고요. 시댁 시할머니 포함 시고모님 3분이 계신데 대체로 여자들이 좀 센 집안이에요. 그러던 중 34개월 전 제가 둘째 만삭 예정일 2주를 앞에 두고 뇌출혈로 오전에 통화한 아빠가 오후에 쓰러지셨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무제를 지내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조리원을 갔다가 집으로 오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급성 신우신염이 걸려 열이 40도를 넘고 병원에 갔더니 5일 입원하라 하시는데 젖먹이가 맘에 걸려 항생제를 때려 맞고 유축기로 젖을 짜며 하루 만에 퇴원하고 집으로 왔는데 시할머니께서 결혼하고 2번째로 집에 오셨어요. 아버님 댁도 월세고 변변치 않아 시골에서 거의 안 오세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시할머니께 주무시고 가시라는 말을 안 했다는 이유로 시골에 가셔서 몇 번의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어쩜 그럴 수 있느냐, 나쁜 년이다 울고불고. 부친상 당한 지 한 달도 안 된,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손주 며느리에게 주무시고 가시란 말 안 드린 게 그리 서운하셔서요. 그 후로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은 안부 전화 드렸어요. 2-3달 전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진단 직후 신랑이 시골에 갔다 왔고 저는 코로나도 그렇고 신랑과 둘이 자영업을 하다 보니 시골 가보지는 못하고 전화만 일주일에 2-3번 했어요. 21년 새해
1월 1일 TV로 해 뜨는 거 보고 시할머니께 새해 전화를 드렸는데 저보고 새해 인사하는 말이 나오냐며 너같이 독한 년은 없다 합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당황하다 할머니가 먼저 전화 끊으셨어요. 그 후 신랑이 이 상황을 시아버님께 알렸고 시아버님이 시할머님께 손주 며느리에게 왜 그러시냐고 한 말씀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이틀 후 아침 출근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너네 결혼할 때 전셋집 구하라고 3천만 원 보탰는데 그 돈 돌려달라고요. 장례비로라도 쓰셔야겠다고요. 너네는 친정아버지 사업도 물려받고 했으니 살만할 거니깐. 이 말 하는 이유는 제가 시골도 안 내려오고 먹을 것도 안 보내고 해서 괘씸해서 그렇다네요. 이 코로나 상황에 올해 8살, 4살 애들을 데리고 3시간 거리, 잠잘 곳도 마땅치 않은 시골집에 안 가서 괘씸해서요. 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사천 전셋집 해주시고 2년 후에 친정에서 4천 보태주시고 우리가 2천 대출해서 1억 전셋집으로 갔거든요. 시고모님들은 아빠 월세 살게 하지 말고 우리가 혼자 계시는 친정 엄마 댁으로 들어가고 시아버님을 우리 전셋집에 살게 하라 하더라고요. 예물이며 기타 결혼자금 제 돈으로 했어요. 차마 친정부모님께 말 못하고. 자영업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사업 물려받은 거고 지금 워낙 불경기니 하루 먹고 하루 살고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애기들 육아 다 해주시고요. 허리디스크 협착증인데 오시면서도 애들 먹거리 손수 다 먹여주시고 출산 때도 친정에서 비용 다 해주시고 결혼하고 친정 도움으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랑은 일반 회사원이었어요. 시누이가 결혼해서 3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긴 것도 텀없이 바로 결혼한 우리 탓이라 했어요. 신랑이랑 시누이는 크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요. 시할머니는 손자를 키우셔서 그런지 손자를 아들로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손자에게는 섭섭하다고 안 하시며 무슨 기분 안 좋고 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인연 전연하고요. 신랑은 이참에 아예 인연 끊고 살자 하네요. 시할머니께 대출 내서 3천 드리고 아예 그쪽으로는 등 돌려야 되나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있어요. 그러려니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내 발등 내가 찍었다 생각합니다. 친정과 시댁 분위기, 문화, 경제적 차이갭이 크네요. 댓글 1. 3천 돌려주고 연 끊고 맘 편히 삽시다. 꼴랑 3천 그거 해줬다고 시할머니 유세 쩌네요. 빚을 져서라도 나라면 돌려줄랍니다. 에이 퇴퇴퇴. 댓글 2. 연 끊고 돈 돌려주면 되겠네요. 남편이 연 끊자고 했고 그리 잘 키워준 것도 아닌데 무슨. 거기다 폐암이면 조만간 장례 치를 수도. 시고모들도 모라짓거리는 거 보면 빨리 끊어요. 댓글 3. 손주 결혼한다고 돈 줘놓고 왜 손주 며느리한테 돈값을 바래? 이상한 할매. 연 끊고 살자고 남편분이 그랬으니 더 이상 전화 받지 말고 차단해요. 그동안 맘고생한 거 생각하면 안 돌려줘도 될 금액이지만 빌미로 계속 연락 올 것 같으니 빨리 돈 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시할머니 전화 안 받고 안 보고 살아도 세상 안 무너지고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 정도면 분에 차고 넘치게 했어요. 댓글 4. 그걸 왜 저에게 달래요? 할머니 손자에게 달라고 하세요. 앞으로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차단합니다. 남편에게 더러우니 돈 돌려드려라 하고 주고 차단하고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살면 됨. 댓글 6. 7년 동안 시할머니한테 드린 돈 빼고 드려요. 그냥 3천 다 드리기엔 너무 속상하니깐. 댓글 7. 돈 3천으로 그 XX놈들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일수 빚을 내서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화도 아마 모르는 번호로 다양각색하게 오겠지만 번번이 차단 잘하시고 실수로라도 받게 되면 괜히 말 섞지 말고 바로 끊어버리세요. 님 전번을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놓친내 부고 소식 들어도 가지 마세요. 고인 추모보다 쓰니 아작내려고 칼 갈고 있는 또라이들이 있을 테니까요.